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공사가 중단됐던 부산 오페라 하우스 건립이 내년 2월쯤 다시 시작됩니다.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배달 오토바이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규 위반 오토바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송도 해수욕장에서 부산 고등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고등어를 직접 잡고 맛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응원 릴레이와 프레젠테이션처럼 2030 엑스포 개최지로서의 부산을 알리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건립이 중단됐던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내년 2월쯤 다시 공사에 들어갑니다. 까다로운 공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시공사는 다시 원래 설계안을 채택하기로 했지만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북항의 랜드마크가 될 부산 오페라 하우스 공사 현장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 5월 완공됐어야 하지만 5층 골조 공사 상태로 공사가 멈췄습니다. 현재 공정률 40%. 오페라 하우스의 핵심 상부 시설인 사각박스 철구조물을 꽈배기처럼 꼬은 비선형 골조, 즉 곡선부 트위스트 공법을 놓고 시공사, 설계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새로운 공법을 내놓았지만 이것 또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사를 멈추고 67억 원을 투입해 세계공법을 모형으로 검증했고 결론은 결국 원래 공법대로 트위스트 공법으로 짓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공법들이 공사 기간 단축이나 공사비의 측면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는 원설계 트위스트 공법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트위스트 공법 시공이 힘들다던 시공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신 부산시는 시공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재개 시점부터 오페라 하우스 공사 전체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물가 변동, 간접비, 전액 다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공은 3년이나 늦춰졌고 총 사업비도 6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계약부터 감독까지 책임을 맡고 있는 부산시의 관리감독 전반이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 주말 송도 해수욕장에서 부산 고등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직접 고등어를 잡고 맛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부산 대표 수산물 축제에 장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등어로 가득 찼던 송도해수욕장. 지난 27일부터 3일간 부산 고등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부산 대표 생선 고등어를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맨손 고등어 잡기에선 온몸을 던져 날쌘 고등어를 쫓았고 잡은 고등어는 화덕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처음에 어려웠는데 애기가 잘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라고 지금 추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올해 축제에선 처음으로 송도 바다를 배경으로 요가 프로그램과 멍때리기 대회가 마련됐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조금씩 걸어오면 바로 송도가 있거든요. 일상에 치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리프레시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축제장은 더 싸고 더 좋은 고등어를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등어 싸요 싸! 2마리 5,000원! 싸요 싸! 시시가로 오세요! 어업인들을 위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판매 부스가 마련됐고 할인 쿠폰도 지급돼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고등어 지금부터가 좋아요. 살이 단단해서 더 맛있어요. 가을 고등어가 맛있거든요. 오늘은 상생 쿠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매출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
부산시와 서구는 수산물 안전 홍보를 강화했고 어민들도 별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측정기로 가지고 측정을 또 하고 있고 우선은 저희들도 바로 또 직접적으로 먹는 입장이고 또 눈으로 바로 확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몸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먹거리 장터는 축제장을 더욱 시끌벅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쉴 새 없이 썰려나가는 고등어회, 굽고 튀겨지는 고등어, 고등어 케밥과 햄버거 등 다양한 고등어 요리도 선을 보였습니다. 욕지도에서 매년 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 이거는 먹으면 단백질도 많고 피부에 얼마나 좋아. 피부 미용에. 오늘 축제를 한다 해서 와서 먹으니까 고등어가 더 새삼 더 맛이 있고 더 또 영양이 풍부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해까지 고등어 축제 먹거리 장터는 현금 결제만 가능해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서구는 올해부터 카드 결제를 도입하고 참여 업체들도 다양화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배달 오토바이가 다시 늘고 있는데요. 경찰이 얼마 전 오토바이 단속을 벌였는데 2시간 만에 146건을 적발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법규 위반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교차로.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오토바이 배달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곳곳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빨간 불임에도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건너가는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치는 배달 오토바이. 중앙선을 불법으로 넘어 유턴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지켜야 되는 규율 안 지키는 거는 기본인 것 같고 밤이나 이런 데 되면 정말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요. 지난 25일 부산경찰청이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오토바이 단속을 벌여 2시간 만에 법규 위반 146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5월 단속에도 89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2020년 1,562건의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지난해 1,349건으로 줄었습니다. 부상자도 줄었지만 사망사고는 19명에서 26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경찰은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호 위반이나 난폭 운행으로 이어지며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좀 법규 위반이 거의 몸에 좀 배어 있습니다. 뭐 할부 안 쓰는 경우도 많고 불법 계좌가 다니는 경우도 많고 또 보면은 저 뭐 무판이라든지 무등록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말입니다. 경찰은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 설치와 법규 위반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 29일 낮 1시 40분쯤 사하구 괴정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으며 집안 내부와 가전제품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주방 식탁 콘센트에서 충전 중이던 보조 배터리와 스마트워치 충전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낚시어선 항구와 포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해경은 가을철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고 최근 기상 상태가 나빠 해양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선박 안전운항과 승객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부산시와 동래구에서 단골로 등장하던 공약이 명장정수장 이전 문제였습니다. 지난 2015년 서병수 전 부산시장 당시 이전을 추진했었는데 이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설 개량으로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명장정수장 이전 문제가 공원화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년째 계류 중이었던 명장정수장의 향방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김희곤 국회의원은 명장 정수장을 공원화해 시민들의 친수 공간으로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회의를 통해 단계별 공원화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명장 정수장이 서병수 오거돈 전 시장을 거치면서 이전이냐 개량이냐를 놓고 입장이 번복되어 왔는데 이번 합의로 그 방향이 정해진 것입니다. 저는 단계적으로 봐서 통합사업소 부지 그다음 3,000평 정도 되는 걸 명장 주민에게 좀 돌려주자. 그동안에 고통을 받았으니까. 우선 1단계로 동네 통합사업소 부지를 공원화해 주민 쉼터, 산책로 조성 등 주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2단계는 동네 통합사업소를 이전하거나 신축해 수영장, 도서관 등 주민 문화체육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원화 사업에는 총 사업비 13억 8천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위한 추경 예산안 2억 2천만 원이 부산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와 부산시, 부산시의회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동래구 수건 사업을 이뤄냈다는 평입니다. 부산시가 동네 통합사업소 부지를 개방하기로 한 만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교육, 체육, 문화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이 도입할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상수도 사업본부는 오는 2024년 본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 공사 발주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HCN 뉴스 최현가입니다. 겨울 짝짓기철을 앞두고 야생 멧돼지의 먹이 활동이 늘어나면서 활동 반경 역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이나 경작지, 도심에서 야생 멧돼지 출몰이 잦아지는 추세입니다. 예상치 않은 장소에서 야생 멧돼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대처 요령을 김한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도심 시내의 한 상가. 몸집이 제법 큰 생명체가 상가 내부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닙니다. 멧돼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습격에 놀란 사람들이 책상 위로 몸을 피합니다. 주로 깊은 산속에서 생활하던 멧돼지가 민가나 도심에 출몰해 시민들을 위협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멧돼지 출몰은 전국적으로 7,7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평균 2,500여 건, 1일 평균 7번 나타난 셈입니다. 최근 3년 월별 멧돼지 출몰을 분석해 봤더니 11월이 가장 많았고 10월, 1월 순으로 나타난 반면 8, 9월이 가장 적었습니다. 멧돼지가 가장 많이 출몰한 지역은 서울로 1,400여 건, 그 뒤를 경기와 경북이 이었습니다. 반면 멧돼지 출몰 빈도가 가장 낮은 곳은 인천과 제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가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매년 8만 6천여 마리의 멧돼지가 포획됐지만 개체수는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왕성한 번식력을 갖고 있는 데다 천적이 없는 생태계를 꼽고 있습니다. 암컷 한 마리당 10마리 안팎 새끼를 낳고 있고요. 또한 현재 멧돼지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 표범 같은 대형 맹수가 없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의 활동 영역은 통상 서식지에서 5제곱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가을철 산행이나 도심에서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만약 멧돼지와 조우하게 된다면 흥분시키는 행동 등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자리를 떠날 때 등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주변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을 찾아서 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당국은 또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도로에서는 서행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작지에 나타난 멧돼지를 쫓기 위해 소리를 지를 경우 공격당할 위험이 큰 만큼 우선 소방이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7일 열린 제57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서 제17회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참석한 시도지사들의 논의를 거쳐 협의회장으로 호선됐습니다.
박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로서 균형 발전하는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일부터 닷새 동안 부산 지역 전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재난 대응 훈련이 실시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태풍과 집중호우, 화재 등에 대비해 학교와 기관별로 구체적인 재난 사고를 가정해 실제와 같은 현장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와 연계한 학교 재난 조기경보 방송장치 전파 훈련과 화재 지진 대피 훈련, 학생 안전체험관 체험 훈련을 실시합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기획보도의 일환으로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뛰어든 그간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와 아시안게임 그리고 월드컵을 치른 부산. 부산의 엑스포 도전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시는 범시민유치위원회를 만들고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3년 뒤 정부는 국가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기구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2021년 부산은 세계 박람회 기구에 유치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본격적인 유치전이 시작된 건 2023년 올해. 전국의 16개 시도가 부산 유치를 응원했습니다. 유치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유치 못지않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유치 과정을 우리가 잘 조직하면 대한민국 전체에 굉장히 큰 이익이 될 거고 또 부산의 입장에서도 도시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드디어 4월 4일 세계 박람회 기구가 현장 실사를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실사단을 환영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해서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꼭 유치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에서 꼭 유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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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이날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사로 나섰고 부산에서도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개최지 결정을 50일 앞둔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는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공식 심포지엄을 열고 마지막 홍보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만난 나라들만 143개국, 300여 회에 걸쳐 만난 주요 인사만 500명이 넘습니다. 이제 결정의 날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파리에 모일 170개 나라의 표심을 잡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은 현지 실사를 다녀간 이후 부산이 엑스포 개최를 위한 모든 것을 갖춘 도시라고 평가했는데요. 프레젠테이션과 응원 릴레이처럼 2030 엑스포 개최지로서의 부산 알리기 중심에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열린 엑스포 경쟁 3차 PT 현장. 연사로 나선 부산의 한 소녀가 총리와 하이파이브하며 현장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민간 외교관으로 불리는 캠벨 에이시아 양입니다. 실사단에게는 유엔 공원을 소개하며 부산이 세계 평화와 화합의 장소임을 각인시켰습니다. 저희 세대는 저희가 당면한 문제들을 잘 인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후위기, 빈부격차, 보건 문제 등이요. 그리고 더 생각과 마음을 모으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는데 2030 월드 엑스포를 부산에서 열면 그러면 폭풍 속의 등대이자 안내 표지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전 세계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을 더 나은 세상으로, 더 나은 미래로 안내할 최적의 장소가 희망의 등대가 바로 부산입니다. 꼭 부산에서 월드 엑스포 유치되길 바라겠습니다. 성공적 실사의 최대 주역도 시민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실사단을 맞으며 엑스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대형 논그림도 등장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봄에 모내기 하고 선배 농업인들이 가을에 거두어 들였습니다. 2030 세계 엑스포 그거 기원하는 마음에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래가지고 참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은 좀 듬성듬성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나락이 좀 크고 나면 색깔도 예쁘고 이제 경전철 위에 다니니까 위에서 보면 예쁘다고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또 뿌듯하고. 2030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농구림을 조성한 벼농사를 오늘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벼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세계 엑스포도 부산에서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각계각층의 응원 릴레이도 이어졌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가치를 내걸고 있는 부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년 엑스포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시민 모두의 염원이 부산에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과 수영구 밀락동 새마을 부녀 회원 등 40여 명은 지난 24일 함께 동동 클린 가덕 만들기 행사를 열고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가덕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물리치료사 고남준 씨와 미용사 최지영 씨의 재능 기부를 통해 동선경로당 어르신에게 건강 마사지와 손발톱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박웃음봉사단은 북구 구포삼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을을 맞아 국화 화분 100개를 기탁했습니다. 이 화분들은 실향누리길 일원에 주민들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식재될 예정입니다. 북구는 지난 27일 개인 기부자 김채성 씨가 조손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김치 3kg 1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현재 학업으로 다른 시도로 전출했지만 기부를 통해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계속 고향에 기부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